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응영님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이 순수하네요. 이 친구 정말 순수하네. 맞죠? 사실 저 나이 때 친구들도 다 아는 건데 이게 너무 순수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참 좋은 얘기인데 현실에선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채팅을 치신 분 19살 맞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들 결혼할 때 집안을 많이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좋아하면은 월세방에서라도 시작하는 게 정석 아니었나요? 예전엔. 어디서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 이런 걸 어디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언제적 얘기를? 왜냐하면 지금 19살 저 친구 태어나기 전에도 월세방에서 시작하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9살이면 한 04년생인데, 04년생. 04년생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월세방 시작한다. 저 나이 때 친구들이 할 말이 아닌데. 예. 네. 저희 세대도 월세방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어디서 나온 거야, 월세방 얘기가? 예. 네. 너무 로망인 거냐? 예, 네, 좀 심하게 로망입니다. 좀 심하게 로망이에요. 서로 좋아하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래. 나이가 많이 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굉장히 감성이 충만하네. 예. 그리고 드라마를 많이 봤네요. 이 친구 드라마 많이 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공부하다 스트레스 쌓이면 드라마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옛날엔 저랬다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아주 옛날이네요. 아주 옛날에. 그러나 현재는 2022년도에는 솔직히 말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 이 말하면 뿔리언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들을 여자분들이 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월세방에 시작하고 싶죠. 근데 여자분들이 월세방에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월세방 시작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아십니까? 있긴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있기야 있는데 어디서 있냐 하면 보통 고등학생들이 사고 쳐가지고 네. 결혼할 때 그럴 때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네. 월수를 시작하자고 하면 다른 남자 만날 때. 근데 다른 남자 만나도 안 될 겁니다. 사온다고 했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 드물어요. 뿔리님 같은 분들 드물어요. 예. 네. 드뭅니다. 현타오죠. 근데 이게 그런 거야. 이게 또 여자분들이 월세방을 싫어한다고 그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무조건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내가 논점을 얘기할게요. 요즘은 다들 결혼할 때 집안에 많이 따는지 모르겠다. 네.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건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하면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하면 집안을 많이 따진다. 집안을 따지는 게 어릴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저 나이 때는 집안을 따지는 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집안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결혼이라는 게 그냥 단둘이 결혼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안과 얽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결혼이 집안의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이게 전제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중에 집안 도움 안 받고 결혼한 사람이 있는지. 아, 저희는 부모님한테 도움 일치 안 받았습니다. 결혼한 사람 저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 요즘 결혼할 때 비용 많이 들죠. 근데 그게 남자 여자들 일해가지고 그 돈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 집값이 나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돼요. 그래서 집안을 왜 따지냐? 집안이 좋으면 그만큼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결혼할 때 뭐 집을 구하거나 자리 잡기 상당히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남자가 그래도 한 반 정도 보태려고 하는데 여자가 반은 안 보탠다. 그러면 결혼이 성사되기 힘들어요. 이게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 부모님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부모는 자식을 다룬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거든. 이게 뭐냐 하면 연애할 때는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을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줬다가 부모님이 성격이나 저 생활 마인드나 가치관을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콩깍지가 씌었구나.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가면했었구나. 그래가지고 결혼이 파토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들은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유튜브에 지었습니다만 어떤 분이 결혼해서 이제 파혼당한 사례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여자분이 좋아가지고 여자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는데 이제 그냥 내가 여자가 좋아서 책임지겠다는 마인드로 결혼하려고 했었어요. 예. 했는데 그분의 아버지를 보고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결혼이 깨진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전과자예요. 전과자. 전과자고 금전 관계가 안 좋아. 예. 빵에도 갔다 오고 그런 사람이 질이 나쁜 일이죠. 그것만으로도 결혼이 깨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아버지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남자분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200만 원. 돈 있으면 달라고 해가지고. 사위도 아닌데. 어차피 사위 될 사람에게 200만 빌려가지고 200 빌려갔어요. 근데 안 갚았어. 안 갚아가지고 이제 돈을 안 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참고 있다가 더 이상 못 찾겠다 싶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여자친구한테 이실 씻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 따로 보자고 하더니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또 돈 빌렸나 보네. 아, 별거 아닌 거네.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경 안 쓸 수가 있어. 그 말인 즉슨 나뿐만 아니다. 여기저기 돈을 많이 빌리고 돈을 안 대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다. 하도 많이 봐서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결혼이 파토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결혼할 때 집안을 많이 따지는 거예요. 네, 많이 따지는 거예요. 이게 괜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둘이 좋아하면 되지. 왜 집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자꾸 말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정말 따질 건 따져야 돼요. 그래야 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험한 꼴 안 당해요. 정말로.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혼 잘못해가 인생 박살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희님은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고 잘 살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결혼해가지고 신세 망친 사람도 꽤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입니다. 근데 결혼을 무조건 우리는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불행의 관점에서도 결혼은 굉장히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뭐 재산 많이 떼이고 아니면 상처 때문에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 아니면 결혼하면서 자녀 문제 때문에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고 뭐 직장 문제
때문에 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많이 따져야 되는 거야. 어.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뭐 이혼하는 게 뭐 흠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이혼하고 나서 이혼한 사람들이 각자 생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면 뭐 직장을 그만두고 뭐 서로 안 맞아가 이혼하잖아요. 뭐 위자료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로 재취업도 힘들고 사업해서 망하면 또 답이 없어요. 그런 부담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 내가 결혼할 때 일정 부분 많이 갖다 바쳤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내가 상당부 많이 떼주니까 내한테 남는 게 없어. 아, 이혼 충격 때문에 뭐 일을 못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따져야 되는 거야. 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좋아하면 월세방이 시작하는 거의 정석. 아, 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네, 현실의 벽 앞에서는 네, 답 없습니다. 현실의 장벽. 네. 월세방이 시작하면 월세방이 좋겠냐고요. 근데 아무리 순수하고 좋아한다 해도 공간이 열악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한적이야. 원룸 혼자 살기도 힘들죠. 둘이 산다 생각해봐. 그러면 짐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짐 넣으면 공간이 더 좁아지겠죠.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연애 같은 거 하면 서로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장점만 알고 있어. 좋은 것만.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뭐 씻고 똥 싸는 걸 다 보잖아, 이게. 다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냥. 일상의 모든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서로 안 맞는 게 분명히 있어.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공간이 좁으면 더 많이 부딪혀요. 월세방 같은 거 생각하면 당연히 공간도 열악하고, 시설도 안 좋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좁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같이 붙어있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공간이 좁으니까 뭐 가구 같은 것도 안 맞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러면 아무리 서로 좋아해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콩깍지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되게 사사건건 싸우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 동거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동거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서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하는데 자꾸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야 말이죠. 생각해봐. 동거 같은 것도 생활비 같은 거 이제 반반씩 내고 해야 되는데 누구 한쪽이 안 내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신뢰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는 한쪽은 계속 집에 와가 청소하고 누구는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해봐. 그럼 그때부터 서로 좋아할 수 있겠냐고요.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이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자,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월세방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입에 풀칠만 하면. 굶어 죽지 않고 그냥 잠만 자면 되는 시대였어요. 뭐 집에서 뭐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인테리어를 꾸민다는 그런 거 없어. 제가 옛날 드라마 중에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얘기하잖아요. 그 서울의 달 보면 그 좁은 방 하나에 4명이 생활하고 3명이 생활하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불편해하지 않잖아. 왜냐면 그때는 뭐 집에서 뭘 한다는 생각이 없어. 그냥 집에는 그냥 밥 먹고 자고, 예. 그냥 쉬기만 하면 곳이 되는 곳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숙소 역할만 하는 거야, 숙소 역할만. 그냥, 이불 덮고 잠만 자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 집이. 집에서 뭐 같이 있고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복합적인 곳 아닙니까? 그러려면 집이라는 곳이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간이 없으면 못해. 공간에 제약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요즘에 하고 싶은 거 많잖아. 아니, 자,
이미 아직 성인이 아니겠지 잘 모르는데 성인 되면 남자 여자한테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집안에서 뭐 갖춘다거나 요즘에 옷도 많아요. 남자 여자분들 옷 굉장히 많아. 그 행거 같은 것만 해도 원룸 공간의 반은 차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자분들 뭐 요즘에 유행하는 옷 같은 거 다 사잖아. 그러면 행거 하나만 지진을 해도 원룸 공간 반은 차지해. 그럼 놓을 게 없어 이게. 책상은 못 놓습니다 이게. 그리고 같이 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있잖아. 행거 써봐. 옷 넣을 공간이 없어. 빨래 넣을 공간도 없어요. 침대 넣으면 뭐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아무리 아기자기 한다고 해도 공간의 한계는 그 명확하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 불만 생기겠죠. 언제 여기 사냐고. 혼자 살아도 원룸 공간이 답답해 죽겠는데 둘이 살면 더 심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되는데 저 친구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저 친구는 아직 이제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이것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솔직히 원룸에서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건 빡시고 한 투룸은 돼야 돼요. 투룸 이상은 돼야 돼. 네. 근데 요즘에 막 너무 아파트 얘기하니까 그게 좀 문제긴 한데 투룸은 돼야 돼요. 네. 요즘에 짐이 많아요. 개인 사람마다. 네. 남자도 짐이 많고 여자도 짐이 많아요. 네. 우리 부모님처럼 막 옷 티셔츠 막 두세 벌 돌려 입고 엄마도 막 그 왜 치마 같은 거 몇 번 돌려 입고 그렇게 하지 않아 절대로. 예. 옛날 드라마 보면 입고 있는 옷이 똑같아요 이게. 예. 한 세네 벌까지 계속 돌려 입는 거야. 그렇게 입어도 뭘 하는 사람 없잖아. 지금은 보면 뭐 기본 라운드 티만 해도 몇 벌씩 있잖아요. 코트 몇 개씩 입고 똑같은 연속 입으면 사람들이 뭘 하잖아. 뭐 집에 어 빨래 안 했냐고. 옷이 그렇게 없냐 뭐라 하잖아 이게. 요즘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 패션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옷이 많죠 그게. 물론 옷 몇 벌로 버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애가 태어나면 이러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예. 애가 태어나면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애 침대도 있어야 되고 뭐 기저귀도 있고 CC도 있고 뭐 젖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없는 공간인데 더 없어져 이게. 발 디딜 공간도 없어져요. 예. 그리고 원룸이라서 애가 울잖아. 소리도 엄청 많이 울려. 그리고 원룸은 또 방음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 울고 칭얼대잖아. 그러면 옆집에 소리 나온단 말이야. 내 자식이니까 참지만 옆집에 사는 사람 남의 자식 아니야.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네. 원룸이 내가 봤을 때는 뭐 애 키우고 할 만한 공간은 아니긴 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월세방이 시작해서 언제 돈 모아 나갑니까? 물론 월세방에 있잖아요. 그 시작해가지고 물론 이제 내 집마저 하는 분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힘들어요. 이 단계라는 게 좀 빡십니다. 예. 일단 월세가 비싸요. 월세가 많이 비싸고 어 월세에서 돈 모아서 조금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요즘엔 돈 많이 비싸고 뭐 전세도 비싸기 때문에 맞잖아요. 월세에서 전세 가는 것도 몇 년 기다려야 돼.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이제 그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또 애한테 들어간 돈도 있고. 네. 그래서 생활비가 더 많이 깨져요. 더 많이 깨져. 거기다 외버리면 거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돈 모아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애는 점점 커 나가고. 네. 그래서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투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공간이 좀 있는. 10평은 넘는.
어느 놈이 빡세다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근데 너무 처음부터 많은 걸 바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말이 안 돼요. 예, 월세방 안 됩니다. 혹시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어느 드라마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현실 고증 좀 명확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아무리 좋아해도 결혼은 현실 아닙니까, 현실. 어.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입니다. 예.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이상은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예, 결혼을 할 때 본인도 많이 따지게 될 겁니다. 막상 결혼할 때 되면 본인이 안 따지겠지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나이 먹고 이런저런 경험하잖아요.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본인도 따지게 돼 있습니다. 본인도 월세방이 시작하기 싫을 겁니다. 나중에 나이 먹고 이런저런 경험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